이번 영상에서는 연구방법론의 6번째 장인 질적 연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상담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도 하나의 추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주로 텍스트, 그림, 음성 등 비양식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연구이며 현상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질적 연구는 인간이 생활하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교육학, 심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적 연구는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현상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거나 인터뷰합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셋째, 유연한 연구 디자인으로 연구합니다. 질적 연구는 미리 정해진 가설이나 구조적 설계가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연구 디자인을 갖습니다. 연구 과정 중에 새로운 정보나 관찰이 나타나면 연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합니다. 인터뷰 내용, 일지, 문서 등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합니다. 다섯째, 심층적 이해와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질적 연구는 현상의 깊은 이해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째, 비통제적 관찰과 소규모 표본의 분석입니다. 비통제적 환경에서 관찰하고 소규모의 표본을 분석하기에 주관적이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며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또는 가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는 현상학 연구, 근거 이론, 사례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문화기술지, 해석학적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 생애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담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상학 연구, 근거 이론, 합의적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상학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서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로 구성이 됩니다. 현상학은 하나의 개념 현상에 대해 개인들이 체험의 공통 의미를 기술해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현상학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중시하며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무엇보다도 외부 선험적 가정을 최소화합니다. 연구자는 가능한 한 선험적인 가정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노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현상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적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식과 이해의 과정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현상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나 경험의 피인식적인 측면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피인식적이라는 단어는 주로 의식적인 경험과 인식에서 벗어난 의식 속에 숨겨진 경험이나 인식을 뜻합니다. 즉 의식적으로는 자각되지 않는 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학 연구의 특징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관성과 다양성입니다. 현상학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허용하면서도 다양한 개인들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둘째, 언어와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연구자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언어의 역할과 한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을 고려합니다. 현상학 연구는 대상이나 경험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상담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근거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거이론은 1960년대 후반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개발된 연구방법론입니다. 그라운디드라는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이론은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방법론입니다. 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론적 체계, 과정, 실행 혹은 실질적 주제에 관한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러한 근거이론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첫째,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즉,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자료 분석 절차에 근거하여 미개척 연구 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데 적합합니다. 둘째는 자료 분석의 엄격성입니다. 근거이론은 반복적 비교와 포화의 원칙,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친 특징적인 자료 분석 절차로 인해 엄격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근거이론의 단점은 첫째, 다음 페이지 등에서 공부하겠지만 근거이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많아 개념적으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근거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근거이론을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근거이론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제한적인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과정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이론이 생성되기에 이러한 복잡한 연구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은 연구자 외의 제3자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이론 연구 방법의 주요 특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방적 및 탐색적입니다. 연구자는 초기에 사전에 정의된 이론이나 가설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과정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둘째, 이론 중심의 접근입니다.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연구자의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에서 미묘한 뉘앙스, 단서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나 포인트를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코딩의 반복과 수정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 코딩, 분석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 코딩은 개방적이고 점차 서술적, 이론적 코딩으로 진화하면서 연구자는 데이터를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자와의 연결을 중시합니다. 참여자의 의견과 경험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이론이 발전되도록 하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이론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적용 가능성과 일반성을 강조합니다. 형성된 이론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근거이론에서 핵심적인 작업인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료 분석은 데이터 수집 및 반복적 비교로 시작을 합니다. 연구자는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반복적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좀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거이론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포화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개방 코딩을 합니다. 개방 코딩은 최초로 범주화를 시키는 과정이며 근거이론 분석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속성과 수준을 자료 내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개방하고 해체, 검토, 비교 등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를 합니다. 세 번째는 축 코딩입니다. 개방 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들을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축 코딩을 거치면서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측에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용어는 범주들 사이의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중심 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패러다임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됩니다. 이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로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 코딩입니다. 선택 코딩은 중심 또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이론을 통합시키는 정교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 범주는 개방 코딩과 추 코딩으로부터 생성된 개념 또는 범주보다 추상성이 더 높은 범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는 핵심 범주 선정, 이야기 윤곽 만들기, 그림표 작성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과정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은 추 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과정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구조의 중심 현상에 대한 작용 상호작용이 어떠한 일련의 순서와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유형 분석입니다.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문을 근거 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범주 간의 지속적으로 나타난 관계 규정을 말합니다. 즉, 각 범주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형들을 분석하여 정형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다음 질적 연구는 수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합의적 질적 연구, 흔히 CQR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입니다. CQR은 메릴랜드 대학교의 클라라일 교수가 동료들과 함께 1997년 소개한 방법론입니다. CQR은 팀 기반의 접근을 사용하여 공동의 합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연구의 품질을 유지하고 주관성을 제어하기 위해 합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상담 심리 분야에서 연구 의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CQR의 특징은 팀 기반의 연구입니다. CQR은 연구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팀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CQR은 합의적 분석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CQR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 합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용하고 공동의 합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CQR은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CQR은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CQR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CQR의 첫 번째 장점은 다양성과 품질 보증입니다. CQR은 팀 기반의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품질을 보증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주관성의 제어입니다. 팀원 간 합의를 통해 주관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팀 협업의 강화입니다.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팀 협업을 증진합니다. 한편 단점은 CQR은 팀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특정한 사례나 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CQR의 핵심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CQR은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입니다. CQR은 참가자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다양한 답변을 얻어냅니다. CQR은 숫자보다는 단어, 즉 대화체와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CQR은 사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별적인 요소를 이해합니다. CQR은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CQR은 자료 분석을 하는 최소 3명의 팀원을 두고 그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존하고 주된 팀의 작업을 체크하는 오디터를 1명 내지 2명을 둡니다. CQR은 팀원 간의 합의를 중시합니다. CQR은 윤리적인 문제와 신뢰 그리고 문화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CQR은 연구자들이 결론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초기 자료로 돌아가서 결론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CQR의 연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QR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는 주제 선정, 연구팀 선정, 면접 질문 개발,
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을 하고 면접을 한 후 추거록을 풀고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분석 단계에서는 영역을 개발하고 각 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한 후 핵심 개념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 교차 분석 단계에서는 각 영역 안에서 모든 사례를 범주화합니다. 범주를 교차 분석을 하고 감수자를 통해 영역과 핵심 개념, 교차 분석 내용을 감수받아 수정합니다. 교차 분석에서 빈도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교차 분석을 하기에 CQR을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모두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글쓰기 단계는 자료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명료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쓰고 퇴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문화기술지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기술지연구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전통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구성원의 지식, 행동, 신념, 가치, 관점을 내부자 및 외부자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탐색합니다. 문화기술지연구는 인간 행위는 물론 그 행위 속에 내포된 의미 구조를 모두 기술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지식과 그 문화적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발견하는 지적 과정입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당 문화를 관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들의 준거 툴로부터 도출된 주제나 이슈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화기술지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문화기술지는 문화적 주제를 다루며 현상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또한 자연적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연구를 합니다. 문화기술지연구는 맥락 의존적이고 총체적 관점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병행적, 반복적, 순환적 연구 절차를 지닙니다. 문화기술지연구의 장점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현장에서 관찰하여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여 관찰, 면접 기술, 순환적 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심층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을 연구 문제로 제공합니다. 비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문화기술지연구의 단점은 오랜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심층적인 대신에 범위가 협소합니다. 일반화된 모형 개발이 어렵고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락주의 연구이므로 상황에 민감하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집단, 공동체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현상이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특정한 개체나 사례를 선택하여 상세히 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특정 맥락에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연구 방법입니다. 주로 텍스트 자료, 인터뷰, 관찰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연구의 특징은 먼저 특정한 상황이나 개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므로 상세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둘째로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조사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더 가까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텍스트,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문화, 역사,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므로 특정한 문맥에서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사례 연구의 장점은 특정한 상황이나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규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이론적 추상화를 피하고 실제적 탐색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 방법론에 비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이 공유하는 이야기나 내러티브를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러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야기 중심입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둘째, 주관성과 해석입니다.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풀어낼 때 연구자는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 시간적 흐름입니다.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을 따라 나타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이나 이벤트를 포착합니다. 넷째, 다양성과 유연성입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배경, 경험, 관점을 수용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적 연구와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지기에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적 연구에 비해 그 개념이 불명확한 편입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연구 과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 절차와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엄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 신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전통적인 신뢰성은 정량적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안은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동료 디브리핑에 참여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재현성입니다. 연구가 반복되거나 복제되면서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정도를 포함합니다. 이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안은 연구 프로세스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문서를 제공하면 질적 연구의 재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를 향상하는 전략은 점검 기록 유지, 표준화된 프로토콜 사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일관성 보장 등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는 연구 과정 및 결과의 건전성 및 신뢰성과 관련이 있고 또한 연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 및 적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중이며 이는 학자마다 다른 철학적 입장 및 관점에서 타당도를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링컨과 구바가 진실성이라는 타당도 개념을 제시한 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도의 구성 요인으로는 첫째, 신뢰성으로 양적 연구의 내부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참가자의 경험이나 조사 중인 현상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나타내는 정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이전 가능성 또는 전이성입니다. 이는 양적 연구의 외부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모집단에 적용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셋째는 신뢰성 또는 의존성으로 영어로 dependability의 번역으로 첫 번째의 신뢰도인 credibility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자 전체에 걸쳐 연구 결과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확증 가능성 또는 확실성입니다. 연구의 객관도를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연구자의 편견보다는 참가자에 의해 결과가 형성되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향상하는 방안은 첫째는 장기적인 참여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고 참가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삼각 검증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 방법 또는 연구자를 사용하여 결과를 교차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각 검증에는 자료의 삼각화,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적 삼각화가 있습니다. 셋째는 참가자 확인입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가 연구자의 데이터 해석을 검토하고 논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료 디브리핑입니다. 이는 대안적인 관점을 얻고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동료들과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중층 기술 또는 풍부한 기술입니다. 독자가 연구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맥락, 참가자 및 프로세스에 대한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기록입니다. 연구 과정, 결정, 연구 중에 구현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문서화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주제인 혼합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연구 중 삼각 검증 설계, 내재적 설계, 순차적 혼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각 검증 설계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에서 얻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대조하여 각각의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이용합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대등한 위상을 가지기에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연구 문제에 대답하기 힘듭니다. 내재적 설계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한쪽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자료가 연구 문제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으면 뒷받침받는 쪽의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순차적 혼합 방법은 질적 연구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양적 연구를 설계하여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질적 연구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주요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구윤리 등 남은 부분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